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80% 이상이 영국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의 식민지로 되어 있다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립국가로 해방이 되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유엔의원국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확하게 113년 전 이 나라가 국권을 일본에게 침탈당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단군 국조로부터 이어온 유구한 역사는 단절되고 말았다. 조선 창건 518년 동안 왕실 통치로 역사를 이어왔지만 시산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은 민둥산으로 태풍과 폭우 장마가 들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가는 홍수로 범람하여 사망자가 생기며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쳐 굶어 죽는 사람이 다반사로 일본 본토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에서 착취할 게 별로 없었다. 벌거숭이 민둥산에 조림 사업을 한 것도 일제 총독부에서 실시했고, 징검다리 외나무 다리에서 시멘 콘크리트 다리 건설을 한 것도 일제 총독부에서 했으며, 동의보감 한약방에만 의존했던 치료약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서양의술로 치료를 받았다. 사대부 양반들을 노비들이 태워다녔던 가마뿐인 세상에서 바퀴 달린 수레와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향교, 서원 동네 서당에서 하늘천따지를 배우고 공자왈 맹자왈을 배우는 교육시설이 있었으나 교재 내용이 중국 성인들이 말한 어록을 가르치고 중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제도였기 때문에 스스로 사대주의 사상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사대부 양반은 10% 주민, 20% 상놈과 노비가 70%였던 조선시대에서는 무식쟁이가 70%가 넘었던 것을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을 사대부 양반들은 천박한 훈민정음이라고 사용하지도 않던 것을 일제총독부에서 교육제도를 혁신하여 초중고 대학을 만들어 우리의 훈민정음을 가르치게 했다. 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고 시궁창 섞는 물을 해결하기 위한 하수도를 만들며 악취나는 우물 대신 수돗물을 공급하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를 놓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장로를 닫고 병원을 짓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장을 건설하며, 경성에는 신신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이 생기고 극장이 생기고 악극단이 생기며 트로트 유행가도 이때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가 되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됨으로써 수준이 하위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교육제도부터 일본식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며, 지금의 오키나와가 류큐라는 왕국이 있었던 것을 일본으로 병합한 것처럼 조선도 일본으로 완전 병합하기 위한 내선 일체 정책을 펼친 데서 훈민정음과 일본어를 병행하여 교육시켰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 시대를 돌이켜보면 교육기관부터 공자를 숭상하는 향교에서 중국 성인들의 어록을 가르치며 중국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대주의 사상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대주의 교육체제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외교관계가 먹동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조선은 주변 열강들의 동네북이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왕조의 극심한 정파 싸움을 이용하여 한일합방으로 36년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이주하여 살면서도 조선 사람들의 재산이나 인권을 무조건 착취하지는 않았고 돈을 주고 사들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지 청수합작회사 같은 것을 설립하여 야쿠자를 앞세워 강압적 매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수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518년을 고종임금으로 마감하고 36년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되었지만 상해 임시정부 힘에 의하여 해방된 것은 아니고, 미일 대동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고 물러갈 때 남기고 간 사회간접 자본과 공장기업의 가치는 23억 달러로 조선시대 자산 5억 달러에 비하면 일제가 남기고 간 자산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 종북주사파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반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양반 10% 주민 20%,
70%는 상놈노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권을 탈취한 조선총독부에서는 70%의 상놈노비를 해방시켜 개인 호적까지 만들어 주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비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이 해방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왕조 시대 상놈노비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노예처럼 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제가 조선증을 차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밑에 하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고 일제의 최고 실권자 이등방문을 권총으로 하얼빈역에서 쏘아 죽인 안중근 의사도 검사, 변호사, 판사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시켰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왕명으로 처단한 것하고는 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산전체주의 세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입만 버렸다 하면 인권을 외치며 분탕질을 하는 그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조선왕조 연산군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 우리말을 종이에 쓰지 못하게 하고 한자만 쓰게 하였으나 일제조선 총독부에서는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며 특히 10월 9일 훈민정음 날까지 정해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세계적으로 80%가 식민지였던 나라가 해방된 후에 식민 통치했던 나라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라느니 사과를 하라고 말한 나라가 있는지 종북주사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강대국이 되어 있는 중국도 일본 보고 사과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가의 자존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강제징용을 말하고 위안부를 말하며 기린비까지 곳곳에 세우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기린비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는 나라인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국이 아니었으면 1945년 8월 15일 해방도 없었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으며 오늘날의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도 없었는데 왜 종북주사파 그들은 눈만 떴다 하면 반미를 외치는지 알 수가 없다. 1965년 산업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한일국교 정상화가 됨으로써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유무상 9억 달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삼짓돈이 되어 산업의 근간인 포항제철을 건설하게 되었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소양강댐과 진주남강댐 건설로 수력발전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정유공장을 짓고 비료공장을 지어 공업과 농업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10대 강국이 된 기초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계속해서 원수의 나라로 적대시하며 살아야 옳은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일제 36년을 말하며 우리의 반만년 역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으며 세계 10대 강국이 된 이 마당에 굳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였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사파 그들은 그렇게도 선전하고 싶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상으로 완전히 다른 남북을 비교해보더라도 공산전체주의 북쪽보다는 자유민주주의 남쪽이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제는 반일을 외치고 반미를 외치면서 친중과 종북을 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100년 전 조선 총독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00년 대계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